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룩플러스 오후로노 보카이 쿤엔자이라는 제품입니다. 욕실 검은 곰팡이 예방용 훈연제인데요. 사용법을 읽어보면 용기에 물을 채워서 그 위에 캔을 넣으면 은이온 성분, 이 AG, 은이온 성분이 연기 형태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 연기가 천장이나 환풍기 뒤쪽 이런 데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침투를 해서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원인균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거를 지우는 제품이 아니고 균이 자리 잡기 전에 없애서 곰팡이가 아예 안 생기게 만드는 예방 제품이다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사용되는 게 권장된다고 합니다. 사용 전에 저도 이미 오염이 있는 부분은 따로 청소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청소를 하고 훈연을 피워서 몇 개월 지켜봤는데 지금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습하고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2개월까지는 사실 가지 않았던 것 같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다시 곰팡이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꽤나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심적으로는 꽤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카오 마지크린 오브로니 피타 마지크린 곰팡이 방지 부착형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훈연 방식이나 뭐 염소나 연기나 이런 강한 향을 쓰지 않는 수분 베이스 처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본체 뒷부분에 보면은 공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방부 성분이 이렇게 서서히 욕실 공간으로 퍼지면서 곰팡이랑 분홍색 물때가 자리 잡는 걸 억제한다고 합니다. 효과는 대략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나오기는 한 6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 내용물이 다 소진이 되면서 그 이후에 교체할 수 있는 리필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발견을 못 해가지고 아마 새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에 강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공간에 성분을 퍼뜨려서 곰팡이가 덜 생기게 만드는 이제 지속형 관리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우타마로 비누입니다. 부분 세탁용으로 나온 고형 비누고요. 요게 이제 대부분의 성분은 순수 비누 성분이랑 같은데 이제 여기서 특장점이 뭐냐면 형광 증백제가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타 비누들 다 같이 약 알칼리성이어가지고 세정력이 강한 편이라서 이제 오염들을 물리적으로 잘 떨어뜨리는 데 특화가 돼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형광 증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흰 옷을 더 하얗게 보여주는 대신에 색깔 있는 옷이나 아이보리색에는 이제 변색이나 탈색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사용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테일이 다르다는 건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디테일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비누가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부분 세탁을 하는 용으로 많이 쓰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발랐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초록색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택 제로 퍼펙트 스틱입니다. 요거는 따로 계량할 필요 없는 이런 스틱한 세탁 세제인데요. 세정, 소취, 향균 효과를 이제 압축을 해서 파우더 형태로 이 필름 안에 넣은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이 필름이 물에 닿으면 필름이 싹 녹으면서 안에 있는 발포 성분이 빠르게 녹아 퍼지는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레전드인 게 뭐냐면 세탁하면서 탈취 효과, 뭐 항균 효과 이런 거는 물론이고 세탁조의 곰팡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물론 모든 균이나 곰팡이를 억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세탁기를 돌려보면서 세탁조를 확인했을 때 곰팡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따로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덜 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은 봉지에서 스틱을 하나 꺼내주는데 여기 이제 뒤쪽에 보면은 2kg에서 6kg 정도의 한 개를 사용하면 된다고 써져 있고 6kg 이상이면 두 개를 써야 된다고 써져 있어서 저는 모르겠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필름 성분이 잘 녹아야 되기 때문에 걔를 세탁조의 바닥 쪽에 넣어야지 물이 나오면서 빨리 녹겠죠? 그러고 이제 그 위에 세탁물을 쌓아서 세탁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사라사티 란제리 소비입니다. 요것도 꽤나 유명한 제품인데 아시다시피 속옷 전용 세제죠. 생리혈이나 분비물의 얼룩 같은 거가 잘 풀어지면서 녹아서 유명한 제품인데 그 이유가 이제 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잖아요. 이제 알칼리성, 계면활성제 조합으로 돼 있어서 섬유 속에 고착돼 있는 혈액 속의 단백질 구조를 풀어서 물에 녹기 쉬운 상태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를 뿌려놓고 비비거나 하지 않아도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뿌려서 빨면 사라진다.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람의 요거 피부, 손 이런 데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걸 권장되지 않아서 장시간으로 손빨래를 할 때는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사란 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체적인 랩들과는 다르게 요것도 재질이 달라요. 원래 이제 대부분 많이 쓰이는 랩은 폴리에틸렌 랩인데 요거는 폴리여마 비닐리뎀? PVDC? 저도 모르는 건데 그 소재로 만들어진 랩이기 때문에 걔보다 이제 밀착력도 좋고 밀폐력도 좋고 산소나 수분을 잘 투과시키지를 않아가지고 냄새도 잘 차단하고 보존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소재라고 합니다. UV 차단율이 80% 이상인 소재이며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입니다.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손등 타는 게 신경 쓰여서 사용하는데 사이즈도 넉넉하고 뜨겁지 않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미수 프리미엄 칫솔입니다. 요거 이제 일본 칫솔이 다양하게 유명한데 이 칫솔이 왜 좋았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칫솔질을 이렇게 할 때 잇몸 마사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고무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품이 있지만 상당히 적당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 뒤에 혀 클리너도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코바야시 블루렛 데코랄 변기 세정제입니다. 이게 물탱크에 넣는 방식이 아니고 변기 안쪽 표면에 젤을 직접 톡톡 붙여서 사용하는 타입의 변기용 방향제 겸 클리너입니다. 요게 기능적으로 보면은 젤에 살균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변기 청결도 유지를 해주고 얼룩 부착 방지 기능이 있어서 변기 표면에 이제 물때나 오염물이 눌러붙는 걸 막아주는 세정 효과를 겸합니다. 향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산 건 이제 프레시 플로럴 계열 향을 샀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세키 마고로쿠사의 나이프입니다. 일본이 칼로 유명하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칼 산지인 기후현의 세키시에서 만들어진 칼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쓴 지가 2년 정도 됐는데도 정말 잘 들고 그리고 가볍고 해서 손목에도 무리가 안 가고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러쉬의 마사지 바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러쉬가 영국이나 일본에서 사면은 그쪽이 이제 생산하는 곳이어가지고 꽤나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50%여서 평소에 마사지바가 궁금해서 하나를 구매를 해봤는데 원래 여기 이제 각인된 글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해서 사라졌지만 골저스라는 마사지 바였습니다. 괄사나 마사지를 셀프로 하시는 걸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뭐 마사지 바나 오일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이게 체온에서 생각보다 되게 잘 녹고 그리고 요거를 했을 때 오일보다는 그래도 좀 더 피부에 잘 붙는 느낌이 있어서 괄사하고 나서도 꽤 찝찝하지 않게 잘 쓸 수 있었던 그래서 좋았던 제품입니다. 무인양품에서 구매한 올인원 세럼입니다. 무인양품 화장품을 꽤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번에 갔을 때는 한국에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작은 용량으로는 한국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레티놀이 0.1% 함유된 올인원 에센스인데 사실은 이거만 발라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초 단계에서 에센스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g 그러니까 100ml 정도를 샀는데 이거 이제 한국에서는 30ml 용량으로 작은 것만 있는데 그게 23,900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3배가 넘는 분량을 3만 원이 안 되는 돈에 샀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올의 선크림입니다. 원래 이제 이 제품을 일본에서 구매해서 잘 쓰고 있다가 요게 아쿠아 리치거든요. 둘이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요 제품이 요새 또 핫하다고 해서 추가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보시다시피 생크림 같은 사용감으로 되게 유명해진 제품인데 진짜 생크림 같아요. 발림성도 꽤 좋고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약간 포슬포슬 올라가는 그 느낌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 위에 바로 화장을 얹었을 때 화장도 잘 먹어서 아주 요새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촉촉하고요. 얘는 좀 더 워터리한 느낌이어서 그냥 기존의 촉촉한 선크림을 원하신다. 겨울에는 이게 좀 더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요게 더 좋다. 멜라노 CC 약용 기미대책 미백 스킨 제품입니다. 요거는 저희 남편이 원래 이걸 본품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리필 제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본품 통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이소에서 스프레이 통에다가 담아서 리필해서 써도 이제 칙칙 뿌려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핵심 유효 성분이 비타민 C 유도체인데 여기에 추가로 항염 성분이 배합돼 있어가지고 미백뿐만이 아니고 트러블 진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되고 나서 기미나 주근깨 예방 목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무인양품 약용 베스 타블렛 그리고 베스 솔트입니다. 베스 타블렛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탄산 성분이 물에 녹으면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입욕제입니다. 이게 탄산가스가 피부를 통해서 미세하게 흡수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온욕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목욕 중뿐만이 아니고 목욕 후에도 온기가 이어져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편안한 체온이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향 그리고 무색소여가지고 향이나 색소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사용법에는 욕조물 기준으로 3정을 넣고 잘 녹인 다음에 목욕을 하면 된다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넣고 쓰거든요. 근데도 정말 충분하게 반신욕할 때 땀도 많이 나고 온열 효과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베스 솔트입니다. 베스 솔트는 베스 타블렛하고는 기능이 좀 다른데 요건 이제 미네랄 성분이 물에 녹아들기 때문에 피부에 좀 더 보습감을 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은 온열과 순환 쪽에 가깝고 베스 솔트는 보습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콧방맨 무희 패치입니다. 모기 패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모기나 벌레 물린 자리에 패치를 붙여서 가려움을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패치에 들어있어서 그걸 이제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면서 가려움증이라든지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효능은 어떻냐면 가려움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살균 작용을 하고 그리고 멘톨이 청량감을 주면서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패치 형태의 장점이 뭐냐면 환부에 오래도록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귀여운데 생각보다 효과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애기용으로 나온 건데 성인에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리포비탄 DX입니다. 이거는 피로 회복에 관련된 영양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피곤할 때 저는 간헐적으로 먹는 용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의 주요 핵심 성분은 비타민 B군과 그리고 타우린입니다.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으로 우리가 이제 먹은 당질이나 뭐 지질 같은 것들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 보조 효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신진대사라든지 우리의 소화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타우린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세포대사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꽤나 피곤함이 많이 경감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대표적인 소화제인 오타이산 A입니다. 오타이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더 유명한 거인 가루 타입인 오타이산 S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온 건 오타이산 A입니다. 오타이산 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성분이 아예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가루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더 소화 효소 성분은 한 가지만 있고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있어서 위산을 중화하고 위산 기능 자체를 좀 돋궈주는 거가 이제 가루 타입의 주된 효과고 이 정제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가 4종이 들어있어서 이제 뭐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분해를 해서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후에 더부룩함을 없애는 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소화를 위한 소화제는 이게 좀 더 잘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정제로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코팅이 안 돼 있어요, 정제가. 그래서 코팅이 안 돼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빨리 녹거든요. 혀에 딱 닿는 순간부터 되게 빨리 녹아서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빨리 오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씹어서 먹는 것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건 진짜 강추하는 건데 요게 이제 신비오페르민 S라는 정장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인데 이게 어떤 특장점이 있냐. 그러니까 낙상균, 유산균, 장구균이라는 세 가지 균을 배합을 해서 만든 게 특징인데 이제 각 균의 배합을 어떻게 했냐 보면은 그 균들이 장기에서 작용하는 구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위장, 뭐 어떤 거는 대장, 소장 뭐 이런 식으로겠죠. 저는 유산균 먹고 효과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진짜 이거는 잘 맞아서 정말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원래는 설명서에는 하루에 3정을 먹으라고 적혀 있고 이게 먹기 좀 편하게 알이 되게 정제가 작은 타입인데 근데 저는 하루에 이제 보통은 한 알 정도 먹고 그러고 이제 조금 장이 안 좋다. 뭐 설사를 많이 한다. 장이 조금 부담을 느낀다. 이런 경우에는 2알로 늘려서 먹는 식으로 복용을 조절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진짜 장이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트란시노 화이트 C 프리미엄 정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백 기능성 제품인데 여기에 작용하는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멜라닌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이니비션, 그러니까 그 효소 자체를 블럭하면서 멜라닌 생성 자체를 줄여주는 원리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함께 배합이 돼 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이런 하얀색 엄청 코팅이 되고 정제가 조금 사이즈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3정을 먹어야 되는데 얘도 그냥 간헐적으로 좀 탔다거나 뭐 기미가 조금 올라온다던가 이럴 때 먹고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분은 좋아요. 자바카레와 제핀 둘 다 매운맛 라인으로 골랐는데 성격은 좀 달라요. 자바카레는 패키지 상으로는 매운맛인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한국인 입맛 기준으로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제피는 매운맛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람 마살라나 커민 같은 향신료의 향과 풍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가지를 반반 섞어서 끓여봤는데 이게 의외로 맛의 밸런스가 좋았어요. 자바카레의 매콤함에 제핀의 향신료 풍미가 더해지면서 맛이 훨씬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참고한 자세한 레시피는 요준마님의 레시피인데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타르코, 그러니까 안 매운 명란으로 만든 소스예요. 저는 여기에 새우를 추가해서 파스타로 만들어 먹어봤는데 소스 맛 자체가 세거나 자극적이지는 않고 감칠맛이 은은하게 좋았어요. 이건 유지방이나 전분이 안 들어간 순수 향신료 블렌드예요. 그래서 농도를 요리하는 사람이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정호영 셰프님 팁은 소금이랑 1대1 비율로 섞어서 튀김이나 고기에 찍어 먹는 소금처럼 써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뿌리가케는 생선이나 채소를 잘게 갈아서 건조시킨 다음 도미에서 만든 밥토핑이에요.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감칠맛이 응축돼서 소량만 뿌려도 맛이 진하게 느껴져요. 소포장으로 나온 이유도 있는데 개봉하고 나면 습기 때문에 눅눅해지기 쉬워서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눠 포장한 거예요. 번외로 여러 브랜드에서 드립백을 구입해봤는데요. 칼디는 커피팜답게 다양한 드립백이 있어서 그 중에 산미가 강한 것으로 골라와봤어요. 브루클린 커피 로스터스에서도 몇 가지 골라봤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지의 마일드 드립백이었어요. 산미와 단맛의 조화가 좋았고 초보자도 좋은 맛을 뽑아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홋카이도산 검은콩을 볶아 달콤함과 향을 끌어낸 찬물 전용 티백입니다. 고소한 검은콩 맛이 좋고 무카페인 차입니다. 무인양품 물병에 티백을 담궈 반나절 정도 냉장 보관하면 잘 우러난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향신료 브랜드 가반에서 마늘과 흑후추를 블렌딩하여 만든 복합 시즈닝 제품입니다. 마늘칩과 후추 등이 섞여 있고 블렌더 형태라 바로 갈아먹기 좋아요. 고베에서 소고기 찍어 먹을 용도로 샀었는데 기대보다 너무 맛있어서 벌써 거의 다 먹고 더 큰 걸로 사올 걸 후회하는 제품입니다.